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통일성 있는 글쓰기입니다. 맞추어 쓰고에 해당하는 통일성 있는 글쓰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성이란 무엇일까요? 하나의 글이 주제를 갖고 있죠. 통일성이란 하나의 글이 주제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짜여져 있는가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의 글이 하나의 주제를 가져야 통일성이 높은 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물을 아껴 쓰자 라는 글의 주제가 있다고 설정해 봅시다. 그러면 물을 아껴 쓰자 라고 다른 사람에게 주장을 하는 것이므로 글의 갈래는 주장하는 글일 거예요. 그러면 예상 독자들이 우리 반 친구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주장하는 글에는 설득력이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물을 아껴 쓰자 라는 글이 있으면 친구들에게 왜 물을 아껴 써야 되는지, 그리고 물을 아껴 쓰면 장점은 무엇이 있는지, 물을 아껴 쓰는 것이 왜 도움이 되는지, 또 실천 방법으로 물을 어떻게 아껴 쓸 수 있는지, 물을 아껴 쓰는 것의 필요성 등등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물을 아껴 쓰지 않아도 된다 라는 내용이 추가가 되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설득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설득력이 떨어지면 글의 전달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른 내용, 즉 물을 아껴 쓰자라고 말을 했으면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글의 통일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쓸 때 기본적으로 하나의 주제를 정하면 그 주제와 관련된, 즉 긴밀한 구성을 갖고 있는 내용들로 하나의 글을 구성해야 됩니다. 이런 게 바로 통일성이에요. 통일성 있는 글쓰기 할 때 그 내용을 전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일적으로 잘 내용을 전달하려면 글쓰기의 단계를 제대로 거치는 게 중요한데요. 대체로 한 5가지 정도의 갈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하기, 생성하기,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라는 5단계로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각 단계의 특성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성의 개념을 칠판에 적어 보았습니다. 통일성은 글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통일성 있는 글을 쓰는 절차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 또 판서를 해보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하기 단계에서 알아둬야 될 점입니다.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글의 목적, 예상 독자, 주제, 글의 종류 등을 정해야 됩니다. 이 글을 어떤 목적으로 쓸까에 대해서 생각을 한 다음에 정해야겠죠. 친구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고 싶어 라고 한다면 허구성이 가미된 풍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재미있는 요소들을 많이 집어넣어야 될 텐데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물을 아껴 쓰자 라는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되잖아요. 혹은 내가 주장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글의 목적은 주장하기 위해서 써야겠다. 아니면 내가 프로듀스 1021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설명문이 되겠죠. 그 각각의 멤버들의 특성이 어떻고 그들의 개인기, 잘하는 것, 그런 것들을 서술해 줘야겠죠. 그러면 글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네, 설명하는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한 글을 쓰기 전에 그 글의 목적을 정하는 것도 하나의 통일성 있는 긴밀한 글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상 독자도 고려해야 돼요. 우리 반 친구들이 예상 독자라고 한다면 조금 더 친근하고 친구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정보를 전달해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이 만약에 대학원 학술제에 참가해서 전문가들을 모아놓은 컨퍼런스에서 선생님의 전공을 설명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리터러시라든지 컨텍스트라든지 좀 문학과 관련된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제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제 글을 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상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문체와 어휘 선정이 달라져야 된다는 점 유의하고, 그리고 그런 통일된 어휘들을 바탕으로 글을 썼을 때 더 글이 통일감 있고 안정적으로 느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주제예요. 하나의 주제와 그 내용, 글의 요소들이 긴밀한 구성이 있고 일관된 진술을 할 때 글의 통일성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글의 종류예요. 글의 종류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글의 목적과 다소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글의 종류가 보고문이냐, 아니면 기사문이냐, 아니면 설명하는 글이냐, 아니면 주장하는 글이냐 등등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야겠죠. 첫 번째로 이렇게 나는 어떤 글을 써야지 라는 식으로 대략적으로 구성을 해놓으면 계획을 바탕으로 내용을 먼저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단계가 내용 생성하기 단계입니다.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내용 중 주제와 연관된 내용을 선정해야 돼요. 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아니면 텔레비전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등등 다양한 매체에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요. 그런 정보를 수집을 많이 한 다음에 내가 원래 쓰려고 했던 글과 부합하는 관련된 정보만 선별해서 쏙쏙쏙쏙 뽑아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글을 써야지 보다 통일성 있는 글이 되겠죠. 그래서 주제와 연관된 내용을 선정해야 합니다. 자, 지금 2단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3단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입니다.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생성한 내용을 글의 흐름에 따라 배치해야 돼요. 글의 순서가 있겠죠? 처음, 중간, 끝 이런 순서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어울리는 내용은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글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간 단계에서는 내가 설명하는 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쭉 써야 됩니다. 내가 준비한 본론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에서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얘기했는지 요약을 한 다음에 총 정리를 해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게 요약하기 단계가 되겠죠. 끝 단계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다음에 다룰 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글의 흐름에 따라서 주제를, 글의 소재를 정확하게 맞추어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표현하기 단계예요.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계열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게 표현하기 단계입니다. 막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쓴 다음엔 글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고쳐 쓰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고쳐 쓰는 단계에서는 내가 글을 쓴 게 과연 통일성을 고려해서 잘 썼는지를 점검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쓴 글이 통일성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는 그런 단계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5단계에 따라서 글을 배치하고 자기가 글을 써내려가려고 머릿속으로 의식하고 쓴다면 보다 통일성 있는 글을 쓸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심화되는 내용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를 5단계 정리를 해서 선생님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칠판에 판서를 해두었습니다. 자, 처음에 계획하기 단계에서 여러분이 글을 쓰는 목적, 그리고 예상 독자는 누구일지에 대해서, 글의 종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미리 좀 생각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 단계가 바로 계획하기 단계였습니다. 그 계획하기 단계를 거친 다음에는 이제 내용을 생성해야 되는데요. 내용을 생성하는 방법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내용을 하고, 그리고 생성한 내용들이 이렇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많은 내용은 애초에 내가 계획했던 글을 하기 위한 목적과 조금 부합하지 않는 군더더기 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빼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쏙쏙 선정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내용을 처음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집하는 단계를 거치고 획득한 정보들 사이에서 필요한 내용을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하기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개요를 처음에 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개요 짜기 뿐만 아니라 4가지 정도의 조직하기 단계에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발짓기예요. 다발짓기는 여러분이 짠 정보들이 얼마나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지 비슷한 정보들끼리 묶어서 어떤 한 문단을 나눴을 때 그 문단의 중심 내용을 전달할 때 비슷한 내용들을 어떤 내용을 묶을 수 있을지 유사성을 바탕으로 통일성을 있게 다발을 짓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생각금을 만들기 방법은 두 번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생각금을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인드맵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물을 아껴 쓰자 라는 점에 대해서 글을 쓴다면 첫 번째로 생각금을 물과 비슷한 내용이 무엇이 있지?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야. 그리고 물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어. 그리고 물은 우리에게 중요해. 그리고 물이 없다면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가지에 가지를 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내용을 선정하는 방법을 바로 생각금을 만들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는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개요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요짜기는 얼개짜기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개요짜기는 여러분이 이 글이 처음, 중간, 끝 과정에 이르기까지 어떤 내용을 제시를 할지 간략하게 글의 뼈대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엔 협의하기 단계인데요. 협의하기는 혼자서 글을 쓰려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부모님 아니면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혹은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전문가들과 얘기를 하면서 이 내용을 어떻게 조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작업이 바로 협의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4가지 방법을 거친 다음에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처음에 계획했던 내용 그리고 개요를 짰던 내용을 바탕으로 긴밀하게 글을 연결하면서 표현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을 다 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고쳐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제랑 관련 없는 문단은 삭제하고, 그리고 중심 내용과 관련 없는 내용도 삭제하고, 그리고 글의 흐름상 조금 이동해야 되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통일성 있는 글쓰기의 개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대체로 요약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통일성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고요. 통일성이란 어떤 한 주제를 바탕으로 글이 얼마나 긴밀하게 짜여져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글을 쓰는 단계들은 여기 써드렸듯이 5단계가 있는데 순차적으로 계획하기, 생성하기,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단계, 그리고 그 각각의 단계에서 필요한 덕목들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다 필기를 해놓고 그 항목들을 체크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EBS 선생님과 같이 그 부족한 개념을 보충을 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고 또 통일성이 있게 쓴 모범적인 글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